단체인 서빙고동 241, 271번 지점 각대 주택중개사업 준비위원회 이준희 선정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정위는 총회 속적으로 하지만 다이렉트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 일시가 오늘이 2020년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상해구에서 이곳에 오셨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자, 우선 오늘 의장이신 의장님을 단상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의장님의 대회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도 안 들려요. 대회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경을 매너운 사람이 전해주는 시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서울고동 241, 271번지 공1대 주택경기사업을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은 2020년 5월 신도아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사업 구역에 포함될 것에 대해 서울시 용산구에 진정서 접수를 하였으며 2020년 10월 서울시로부터 서빙고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개발 잔여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문을 수령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 서빙고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 열람 공고에 2021년 1월에 서울시의 특별계획 가능구역 지정 요청 13구역 가로열고 서빙고 신동아 가로닫고가 우리 구역의 통합을 권장 요청에 대한 열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3년 5월 서울시에서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개최를 하여 2023년 5월 서울시에서 제8차 개최하여 서빙고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구역과 공동 개발은 권장하였으나 신동 아파트 조합 측이 청원 수용 여부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구청과 서울시에 표명하여 우리 사업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주거 환경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나 우리 최대의 부가가치는 신동 아파트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에 주민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주민 여러분이 추진위원장, 본위원장, 추진위원들에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침 추진위가 설립되면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기필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공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23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장님의 전함을 얘기 안 한 일은 잠시 뒤에 얘기 드릴게요.
우선 신동아 서빙구동 241-271번지 일대 주택 정비사업 추진 준비위원회에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우선 제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남디CND의 대표이사 송승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는 기능 제보를 하기로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절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분들 중에서 유능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초청을 감히 거부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 여기 주인분들이 제가 알기로 여기가 소유자님이 총 88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저께도 지금 한 180명 정도 되는 대의원 회의를 했었는데 5명 참석하셨거든요. 이게 실상입니다. 요즘 개발 사업을 하는데 참여율이 되게 저조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 직접 참석하신 분이 지금 33명 정도 되시고 또 이 사업이 좀 잘 되기를 희망하시는 차원에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께서 동의서로 이 성공적인 회의를 진행하는데 동의를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63% 정도 참여가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전체 소유자님이 총 89명이고요. 오늘 직접 참석하신 분이 33분,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이 총 26분이 참석해서 사실상 저희는 지금 뭐 거의 주민 설명회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은 보통 이런 조합사업의 그 정관에 의거했을 때는 과반 이상이 참석한 거를 보고 선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반 이상이 참석해서 오늘 회의는 절대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회의라는 점도 추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경과 보고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이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좀 추진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2020년 9월 15일 서울시 용산구 진정 접수를 하였습니다. 진정 내용은 주택지를 포함한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회의자료는 페이지가 좀 안 적혀 있어서 경과 보고를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10월 19일 서울시 공문을 수령하였습니다. 서빙고동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인데 개발 잔여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라는 공문을 수령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시 공고 제2020-35395 서빙고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 열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4일 서울시에 열람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열람 제출 의견으로는 특별계획 가능 구역 지정 요청으로 13구역 추계에서 이 해당 부지였습니다. 서빙구동 신동아파트와 우리 구역의 통합하는 것을 좀 권장 요청하는 그런 의견을 좀 많이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2021년 2월 10일 서울시 공문이 다시 수정이 됐습니다. 개발 잔여지와 신동아파트 부지에 공동개발 권장하고 있음이라는 공문을 수정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서울시에서 공문을 송부하였습니다. 서빙구동 아파트 지구 개발 잔여지 통합개발 또는 부지 교환 개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요청하였고요. 2021년 11월 23일 서울시 공문 수정 개발 잔여지와 신동아파트 부지의 공동개발 권장이나 부지 위한 개발을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호 합의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정하였습니다. 2023년 4월 9일 사무처장 통합 재건축 요청을 하였습니다. 서빙고동 신동아파트 개발 잔여지 통합 개발 요청한 것이고요. 2023년 5월 25일 서울시 보도자료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26일 서울시에 공문을 송부했고요. 신동아파트와 개발 잔여지의 통합 재건축 사업을 추진 요청하였습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8차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질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현장은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거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투자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되게 낙후된 지역이 분명히 같고요. 뭔가 개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 부지에 대해서 제가 사무실이 또 용산이다 보니까 아예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함에 있어서 신혼아파트하고 같이 하는 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경과 보고를 마쳤고요. 우선 임시의장님께서 오늘 금요일 신청한 안건 2개를 좀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준비위원회 가로열고 추진위원장, 본위원장, 추진위원, 가로닫고 구성원 추인의 건 제2호 안건 기타 안건을 신청합니다. 자, 1호 안건입니다. 이게 뒤쪽에 쭉 보시면요. 지금 회의 자료에 페이지가 없어서 여기 보시면 됩니다. 맨그 뒤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1호 안건입니다. 준비위원회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추진위원, 구성원 추인의 건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서빙모동 241, 271번지 등 주택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위원회,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추인위원, 구성 추인의 건을 제안합니다. 우선 추진위원장으로 앞에 계시는 박경희 님께서 추위원장으로 지금 나오셨고요. 부위원장으로는 신봉수님, 그 다음에 추진위원으로 11명인 최선변님, SS도시개발, 김형랑님, 김정일님, 김은주님, 황선호님, 유영수님, 정진호님, 안세훈님, 정진수님이 총 이렇게 11명이 이렇게 추인 안건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추인위원장, 부위원장, 추인위원으로 이렇게 선정된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류를 좀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2023년 7월 28일경에요. 여러분들 사업 부진에 많은 격보가 좀 보태졌습니다.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추인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좀 많이 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민분들께서는 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추인위원을 하는데 추천서를 좀 써달라는 요청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주인분들께서 이렇게 추천서를 다 작성을 해주셔서 이미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이분들이 이 안건에 상정됐다는 점을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추위원장님이 이제 앞에 계시고 부위원장님이 누구신지, 추위원 이 11분이 누구인지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추위원 11분을 앞쪽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추진위원 11분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좀 선거 같은 분위기도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대단히 큰 고생을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좀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야 이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쭉 나와주시고요. 자, 우선 추위원장님도 좀 앞으로 좀 같이 나와주세요. 같이 나와주시고 추위원장님은 이제 개회사로 좀 인사를 좀 하셨으니 이 중에서 대표로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마이크 한번 잡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제가 부위원장 되는 신동수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아파트부터 갖고 한 십몇 년째 계속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빌라를 갖고 있고 저희가 이제 우리끼리만 하는 건 한 동네 정도 가서 그 가치가 없으니까 신동화하고 가는 조건을 우리가 저기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럼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추진위원은 어떻게 했냐 그래서 7월 28일 그 동네 벽보에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빌라동이 3동 있고 아파트동이 1동 있고 그 다음에 단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희유지 밑에나 사유지 밑에 보호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개를 분리해서 그 동마다 또 단독주택마다 또 그 저기 뭐 주택을 가진 분들마다 이렇게 하나씩을 전부 추천을 했어요. 골고루. 그래서 골고루 권리를 행사하고 대신할 수 있도록 골고루 추천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재 89분 중에 51명 이상 동의를 받으신 분이에요. 다 추천서 동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은 50% 이상 동의를 받으신 추진위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난 경마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선의 이제 일을 시작하신 게 아니세요. 일부 주민분들은 2020년도부터 이제 이 현장을 신동아파트 부지하고 통합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번 한 번 노력하시는데 사실 이게 한 번 한 번 노력하신다고 신동아파트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업 부지가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혼자 일을 하시다 보니 이제 힘에 겨워서 이웃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한 번 한 번 이제 늘어나셔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거고 이 자리까지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진짜로 뭔가 주인분들이 일심단결해서 반드시 신동아파트의 해당 사업부지를 꼭 함께 넣어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전환 증식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앞에 계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안건이 이제 올라왔으니 뭔가 우리가 뭔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총회의 성격으로는 뭐 투표도 하고 투표도 하고 여기 보시면 뭐 속기 원래는 그 부정법 사업에서는 뭐 정관에 의거해서 영상을 촬영하거나 속기록을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투표 결과를 다 일일이 보고해야 되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아직 준비위원회세요. 준비위원회시고 아직 법의 테두리 안에는 들어있지 않아서 이 회의 자체를 총회라고 저희가 칭하지 않고 설명회라고 추인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래도 앞에 잠깐 나와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일해주겠다는 이분들을 위해서는 나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중히 회장분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인위원장 박경희님, 그 다음에 부위원장 신동수님, 추인위원 최선현님, SS도시개발 김형남님, 김정일님, 김은주님, 황선호님, 유영수님, 정진오님, 안세훈님, 정진수님 총 11명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 사업부지를 신동아 아파트에 포함시키는 업적을 이룰 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는 거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반대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반대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만장일치로 오늘 회의에서 여기 계신 추인위원장, 부위원장, 추인위원 11분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사회에 들어와서 긴급하게 아까 전에 이후 안건이 있었잖아요. 이후 안건이라는 게 이제 기타 안건입니다. 기타 안건은 뭘 하는 거냐면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뭔가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 내가 나도 취인위원 할 수 있었는데 나 그 정도 능력 되는데 하시는 분 있으면은 손 들어주십시오. 손 들어주시면은 이 자리에서 그분을 초대해서 같이 취인위원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자 합니다. 이호안건은 추진위원 추가 승인의 건으로 제가 상정을 한번 그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함께 노력해서 내가 뭔가 기능 제보 알고 보면 이게 자기 지능을 이렇게 기부하는 겁니다. 뭔가 큰 월급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고 내가 좀 지능 기부를 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은 그분을 한번 이렇게 초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추인위원 한번 이렇게 일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지분이 없어도 관계없나요? 지분은 있으셔야 돼요. 네. 딴건 몰라도 제가 어떤 조건도 다 프리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 사업은 결국엔 지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그다음에 건물 이 반드시 있어야만 지주라고 저희가 칭하고 좌분이라고 칭할 수 있거든요. 그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혹시 더 함께 일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이 안건 그러면 제가 폐기도 되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여기 계신 분이 지금 추위원장, 부위원장, 추위위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렇게 만장일치로 임을 대했지만은 알고 보는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쭉 보시다가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 더 도와야지 언제든지 참여하시고 그러면 안내해서 추진위원 이런 거는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추가 안내해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안건을 제가 한 번 더 의견을 드려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교회에서 회의 자료 다 받아보셨죠? 회의 자료 다 받아보셨죠? 네. 그 다음에 서빙무동 241 271번지 일대 주민 여러분에게 안내원 받아보셨죠? 요즘에 이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뭔가 업체가 나서서 하는 일이 조금 많이 이렇게 안 보일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하남 뉴타운도 그 뉴타운을 만드는 그 비용을 저희 회사에서 다 투입을 해서 뉴타운 지정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업체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자기 돈을 이렇게 투자해가면서 나중에 그 계약을 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많이 추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 얘기입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도정법이 생기고 나서 저희 같은 이제 그 개발 사업자들이 뭔가 돈을 투자하고도 계약을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더 이상 회사들이 돈을 투자를 해서 뭔가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일들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지나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모아타운, 신통기획 이런 사업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사업들 다 주민분들이 스스로 하고 계십니다. 알고 보면 대부분 간혹 어쩌다가 업체가 한둘 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동의서도 걷고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비용을 들여서 외부 인사를 초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솔직히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이 기구가 봉사하는 자리인데 모든 비용을 다 본인들이 쓰기에는 좀 가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회비를 보통 10,000원씩은 걷거든요, 월. 그래서 최소한의 그 회비를 여러분들께서 매월 이렇게 1만 원씩 어떻게 보면 많고요. 어떻게 보면은 커피 2잔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런 비용들을 추진위원들에게 월 회비 사원으로 제공을 해서 일할 때 이렇게 추운 날 커피 한 잔으로 다 드셔라. 한 끼라도 먹어가면서 해라라는 차원에서 월 회비 10,000원을 이렇게 한번
주기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안건은 솔직히 돈 문제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의 동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장님께서 이 모든 거를 좀 진행하시면 더 좋지만은 사실 뭐 오늘 이제 추인위원장님으로 계신 분들께서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쓰시는 거 되게 쑥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뭐 정식 총회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제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찬반을 좀 여쭤보고자 하니 최소한의 이 운영 정비만큼은 찬성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자, 매월 1만 원씩 우리 추인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1만 원의 회비를 좀 모금하는 거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잠깐만 대답하지 마세요. 이런 거 대답하시면 안 돼요.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죠? 예. 자, 그러면 모두 찬성하는 걸로 해서 좀 가급적이면은 매월 회비를 좀 납부하셔서 이 사업이 좀 신동 아파트하고 같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혹시 이 현장에 역세권 개발한다고 뭐 안내받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요. 제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한 3군데 정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역세권이 개발될 거였으면 제가 사업 참여했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제가 드린 얘기인데요. 역세권 시프트는 동 2단계 상영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역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서민구역에 있으니까 논리상으로는 가능해요. 논리상으로는. 근데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정부기관은 여러분들에게 개발 이익을 주는 이 종상향 2단계면은 여기가 1종이죠? 1종 주거제이죠? 1종인가요? 2종인가요? 3종인가요? 3종이면은 준주거, 상업지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기 쉽게 얘기해서 50층, 80층 지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용적률에서 사용되는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는요, 막대한 임대주택을 깔아야 됩니다. 막대한. 쉽게 얘기해서 여기 소유자님이 만약에 89분이면은 100세대라고 가정을 하고 총 400세대를 만약에 건축한다고 했을 때 그냥 200세대는 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 근데 요즘에 이런 사업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세 군데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거기는 좀 2단계 상향을 해서 어찌됐든 이 사업을 뭔가 좀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지금 함정에 빠져서 사업을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게 공사비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해서 공사비가 너무 증가하다 보니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임대아파트를 여기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이걸 기부 체납 용도로 이제 팔면서 이제 일부 돈을 받긴 받는데 만약에 임대아파트 한 세대를 건립하는 건축 비용이 5억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2억에 대입해 줍니다. 관청에서는 자기들만의 계산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억을 들여서 지은 이 아파트를 쉽게 얘기해서 한 2억 원 정도에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3억 정도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해서 만든 아파트도 건축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딱 해보면요. 지금은요. 무조건 마이너스 됩니다. 무조건 마이너스 되고 임대 아파트가 절반 이상이 들어있는 아파트 단지가 좋은 단지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보는 이 현장의 아름다운 그림은 신동 아파트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신동 아파트하고 함께 하는 거고 저는 신동 아파트 내에서도 여기를 같이 포함해서 개발해야 된다라는 집행부 라인이 있는 것도 일부 알고 있고요. 이걸 강력히 반대하시는 임원들도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건축 심의가 진행되면은 여러분들께서
핵심 단결을 하셔서 강력한 민원을 넣으시면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 오늘 이 추인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신동아파트와 함께해서 확대한 개발 이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장님 이제 다시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제가 아까 그 기획할 때 성함을 얘기 안 한 이유가 그래도 뭔가 의견을 받은 다음에 제가 뭐 취현장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려야지 뭐 의견도 안 받았는데 갑자기 취현장님이라고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예, 박경희 우리 취현장님 방송 소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아파트가 꼭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세요? 궁금한 내용. 예, 지금 뭐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지금 후회됐거든요. 예, 네. 그 신동아 아파트가 요구사항이 뭐예요? 같이 하는데. 이게 이 역사가 좀 오래됐어요. 신동 아파트하고 이쪽 사업부지하고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과거에 이 부지가 신동 아파트하고 원래 같이 개발하려고 했던 부지였습니다. 원래는 최초의 과거 이 신동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때에는. 근데 이 부지가 그때 당시에 아주 어마어마한 강력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판에 여기가 사실 주민들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동의인 줄 알고 동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구역 재척하는 동의였어요. 그리고 과거 뭐 90년대 뭐 그 훨씬 이전에는 이 개발 사업이 주목보고식으로 많이 된 거를 아마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개발을 추진했던 분이 아직 임원으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그 한두 분이 어마어마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들은 얘기예요. 왜냐면 거기 전기업체가 제가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분도 이제 전체 뭐 도시계획적으로는 신동 아파트가 새 아파트 지었는데 뒤에 쉽게해서 이게 노후된 이 주택 단지가 있으면은 단지 가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여러 번 설득을 했었는데 임원분 중에서 그런 과거의 그 골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그 골이 있다 보니 그거를 좀 너무 강력하게 좀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감정의 골부터 지금 좀 풀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이런 거는 공유해야 됩니다. 예. 사실 그 과거사를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건 이제 제가 보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신동아에서 반대하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용산 참사 아시죠? 용산 참사. 예. 그렇게 해갖고 발목 잡히기에 들어가면은 신동아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 피해에 대해서 거의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알기를 짜투리 땅이라고 하는데 이 짜투리 땅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수준 차이입니다. 수준 차이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뭐가 첨가되어 있냐면은 여기 한 집원에 내 집 어떤 집은 뭐 20명 뭐 이렇게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짜투리 땅에는. 그래서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요구하느냐 그러면은 이게 보면 추진위원회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지금 구성된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구성이 된 거예요. 이 구성이 되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가장 큰 문제가 그런 지금 말씀드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힘을 갖다가 이번에 들어가신 추진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모두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신동 아파트하고 재건축 이거 같이 못 갑니다. 그것도 뭐가 있냐 하면 얼마 전에 그분이 누구냐 나장영 씨가 추진하는 저기 추진의 의뢰가 또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뭐 내리 상태고 요번에도 이게 두 번째. 그러다 보면은 지금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그분들을 갖다가 설득해 갖고 한대 힘을 모아야 돼요. 이 자체에서 쪼개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날새기입니다. 그걸 아시고 만나시는 분 누구한테도 같은 말을 갖다가 하시고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에서 여기서 글쎄요. 좋아요. 그러니까 힘을 이쪽으로 몰아주시고 그래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지 잘 아시고 힘을 무조건 한 힘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사입니다. 취지위원회가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러면?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동의를 거의 90% 이상 했어요. 조합원이 86명이면 신동아라고 가는데 동의하는 동의서를 저희는 90%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분이 계세요. 그거는 우리는 재건축은 건축물하고 토지가 있어요. 조합원이 되잖아요. 근데 나대지 뭐 2평, 5평, 10평 가진 분들하고 저기 시우지상에 모호가 있는 분들하고 몇 명이 합쳐서 5명이 합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에 우리가 그쪽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걸 너무너무 잘하셔요. 그 주축이 되는 분이 나장영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한 10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같이 가자 했더니 알았다. 같이 가자 하더니 이건 없이 저 추진위를 구성했거든요.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동의율 전체 동의율이 10%도 안 돼요. 조합원. 그리고 동의하는 사람 자체의 분양권을 가진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래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분들끼리 뭉친 거예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4-5명. 많아야 뭐 나대지가 된 사람 뭐 합쳐서 10명. 그럼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86명. 동의를 거의 80명이 했어요. 여기 참석은 한 60명이 했지만 그분들은 연락처를 몰라갖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그 구청, 시청에 엄청 민원을 엄청 찾아간 건 저희밖에 없어요. 그분은 공문도 받은 적도 없고 찾아간 적도 없는 분들이 추진위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장 획득한 거는 구청 찾아가고 시청 찾아가서 우리가 민원 넣어서 획득한 거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특별 관할 기획도 아니고 구역 지정이 아예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신동아는 특별 계획 구역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특별 계획 구역으로 해달라 했더니 함께 되면은 특별 계획구로 가지만 아닌 경우는 그럼 특별 계획 가능 구역으로 해주겠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아무래도 신동아를 합쳐서 갈 공간이 크다. 그럴 때는 특별 가능 구역에서 가능만 되면 특별 구역이 되기 때문에 특별 가능 구역으로 지정해 주겠다 한 성과가 제일 큰 성과입니다. 이 부분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는 특별 가능 구역이에요. 특별 가능 구역이라는 건 특별 구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힘을 합쳐야 돼요.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시게 해야 돼요. 그분들 중에 이제 그 여자분 계셔요. 저랑 이제 친하신 분인데 제가 어제 너무 바빠갖고 미리 전화를 했는데 어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미리 전화 왜 안 했냐고 섭섭해 하시길래 미안하다. 그러고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분양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끼리 의논해야지. 그렇게 가면 신동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게 분열되는 거 아니에요. 복잡하다가 머리 싫어한다. 아주 머리 복잡한 걸 신동아에서 제일 싫어하니까 그 부분에서 마이너스니까 같이 가자. 그러고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설득해서 같이 힘 합쳐서 가는 쪽으로 여러분도 같이 설득 좀 해주는 거를 좀 같이 힘을 합쳐주세요. 네. 그리고 어떤 얘기냐 하면 너무 길죠. 저희 이제 우리 회장님 모시고 추진위원장 모시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구청, 시청에서는 같이 합쳐서 가는 걸 굉장히 원해요. 근데 방법은 그쪽에서 너무 반대를 하니까 아까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하니까 자기네는 큰 아파트 몇십억짜리인데 너희 뭐 몇억밖에 안 되는 게 우리랑 같아? 이런 인간적인 그런 게 제일 밑을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그맣게 평가를 받아서 돈을 너희보다 많이 내겠다. 너희는 평가를 많이 받아서 돈을 찾아가라. 이러면 되잖아요. 맞아요. 도로관리처분안을 우리가 짜면 돼요. 앞으로.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을 설득해야 돼요. 주민이 1,400명 되는데 이제 우리가 공문을 하나하나씩 다 보낼 겁니다. 너희들 손해 안 나고 우리랑 같이 가면 큰 바운드리가 되고 너희가 1번 분양할 때 우리가 그들이 있으면 1번 분양을 제대로 받겠냐? 못 받는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는 너랑 같이 가야 되는 게 너희가 더 장점이 많다. 도로도 너희가 시원치가 않다. 우리 쪽 도로를 이용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공문을 써서 조합원한테 알릴 예정이에요. 그럼 조합원들이 그거 듣고 조합을 갈 거 아니에요? 아, 이쪽에서 이런 공문이 오는데 맞냐? 그럼 같이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거꾸로. 그래서 조합을 명분을 실어주는 일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겁니다. 그러면 경비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지금도 오늘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여태까지 안 하고 우리가 경비를 많이 들어서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니까 내 돈이 나가야 힘이 합쳐져요. 그러니까 10,000원씩만 투자해서 우리 부가가치를 같이 올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다시 토론할 내용이 있을까요? 토론하실 내용 어디 좋습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 오 시장님이 있을 때 뭔가 성과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 다 긴장하고 있어요. 오 시장님은 지금 일허가를 좀 프리패스하는 분입니다. 제가 그 전에 계셨던 분 때문에 10년을 고생해봐가지고 다시 그런 세상이 오지 않으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부에서 해줄 때 하셔야 돼요. 요즘에 뭐 공사비 올랐다고 그런 걸 하잖아요. 끌지 마세요. 지금 하시는 분들 상관이 없어요. 지금 채용 같은 가격은 지금 거꾸로 내려가고 있고요. 요즘에 하도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 공사가 실제로 많이 중단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재가 이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재고가 쌓이죠. 지금 거꾸로 지금 단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사업을 할 때에는 공사들은 너무 안정될 것 같으니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시고 반해서 인허가만큼만 해줄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인 사업할 때는 뭐 지금 하든 1년 뒤에 하든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네, 저 질문 좀 할게요. 네. 저희 신동아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신동아 아파트가 진행되는 단계는 어디고 저희가 편입되면 저희가 나중에 어느 정도 후에 입주가 되고 이런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쭙고 싶어요. 네. 신동아 혹시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정확하게? 저 설립은 지금 당연히 있고요. 신동아에서 네. 새로운 저기 조합장이 2기가 이제 되셨어요. 그분이 1월달부터 다시 하는데 아직 설계가 업체가 금년 말일쯤 선정되는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설계가 없으면 아마 정비구역 변경 업무를 뭔가 손을 대고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정비구역 변경이거든요. 근데 뭐 정비구역 변경이 뭐 불시됐다 하더라도 건축 심의가 끝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사업 부지를 다시 포함해서 정비 변경하는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이유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모든 조합은 정비구역 기획 변경을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하시고 관리처분도 아마 여기 계신 분하고 아파트 계신 분들하고 이게 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도 독립경산제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나름 그거보다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파트하고 똑같은 권리를 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관리처분을 하고 걔네들은 걔네 형평에 맞게 관리처분을 해서 알아서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신속통합은 이제 정부력 네네네. 여기 신속기획이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을 겁니다. 같지가 않아요. 신속기획이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름이 정부는 사업을 발표 먼저 해놓으세요. 우리 뭐 신통기획하면은 뭐 정비기획, 건축심의, 환경, 뭐 교통 이거 한꺼번에 통합심의 해주겠다. 뭐저 언론 발표 쫙 해놓고 그때에서 이제 부서를 만드세요. 아직까지 이 부서 세팅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아직 통합심이 없어요. 그런 애로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신도하고 협상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언제까지예요? 관리계획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은 그 건축심이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한 1년 남짓 안에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좋습니다. 1년 예, 1년 남짓 안에. 예. 왜냐하면 정비계획 변경이 들어가시면 공람 공고 드려야 되고요. 그게 전체 들어가고 이런 1년의 과정이 보통 1년 스케줄이거든요. 1년 안에 얘네들이 뭔가 진행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한 몫을 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의 신청하고 때로는 모여서 시 앞에 가서 현수막 걸고 시작하세요. 그런 것도 다 도움돼요. 네, 그런 것도 다 도움됩니다. 그것도 오늘 여기 취년이 나름 부서졌으니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게 되면 나름 시너지 효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자, 회의 마무리 되겠습니까? 네. 회의 동의 받겠습니다. 마무리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감사했습니다.